이래요. 아직 빵떡이가 안 와서 사실 로즈 어쩌다가 늦었날만은 오늘 오기 전까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이제 엎어져 있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9시를 넘기고 말았어. 어서 오세요, 하늘씨. 원래 로즈 오늘 방송하는 날이 아니었어가지고 갑자기 읽으려니까 피곤했나 봐. 비안씨 어서 오세요. 로하. 이렇게 된 김에 음악도 틀고 조금만 얘기하다가 책으로 들어갈까요? 요새 무료 3D 어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찾아서 한번 커스터마이징을 해봤는데 오늘 한번 갖고 올까 하다가 어차피 이제 다음에는 취직식으로 오게 될 테니까 나 이제 깔끔하게 새로 오는 곳에서 새로 이렇게 적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고양이 왔어? 맞습니다. 마스코트입니다. 류현 씨도 해보셨나요? 음, 진즉에 알아서 홍보도 하고 했었구나.
꽤 예전부터 서비스했었나 봐요. 음. 화면에 채팅이 안 나오고 있었네. 어째서? 사실 트위치 마지막 방송 벌써 그렇게 됐다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가 다들 마지막 방송 이야기하길래 그제서야 이제 날짜 보니까 그렇네 벌써 그렇게 날짜가 그렇게 됐네 해서 급하게 로즈도 또 지난번에 치즈식만 해버려가지고 아 이거는 특별히 뭘 하진 못하더라도 트위치 방송을 해야겠다 하고 트위치 소식으로 난리 났던 게 벌써 2개월 전이라니 그러게요. 그때는 아직 좀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흘러서 문 닫는 당일이 코앞이라니. 쏜살같이 지나갔네요. 치시식은 또 안 켜져 있었구나. 역시 동시송출은 어려워. 제목을 사실 지난번에 르한 씨랑 합방할 때 이미 동시송출을 할까 하다가 하는 법이 로즈한테는 아직 어려워서 동시송출을 못해서 치즈식 전문으로 했다가 또 오늘 동시송출 하려고 열심히 설정을 바꿔놨지 뭐예요. 아, 미르 씨, 튜하, 어서 오세요. 치즈식 설정하는 거를 동시송출을 켜는 거를 까먹어가지고 까먹었다기보다 사실 정확히는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안 켜고 있다가 조금 전에 이거 치즈식 안 켜져 있구나 하고 급하게 켰어요.
약간 이제 그거죠.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 태방이잖아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켜는 거니까 뭐 어때요? 맞아요. 태방이니까. 우리 나프리스들도 이해해 줄 거야. 월요일이라 그런가? 오늘따라 왠지 더 피곤한 것 같아요. 물 한 모금 하고 슬슬 책으로 들어가야겠다. 맞아, 주말 직후라 그런가 유독 더 피곤해. 그치만 화요일에 하기에는 로즈 내일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조금 피곤하더라도 오늘 해야지. 그러고 보니 화면에 치즈직 채팅은 나오고, 나온다. 아, 또 시간 조금 지나면 세팅을 트위치가 문을 닫을 테니까 치즈직만 하도록 또 바꿔야 되겠지? 항상 세팅하는 거는 아직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슬슬 책 읽기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도 한 챕터에서 두 챕터 정도? 시간 약간 보면서 읽을 거예요. 시간 지나고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맞아요. 그러길 바라고 있어요.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다른 것도 더 해보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데미안. 오늘 이제 절반 정도 읽었는데 그 절반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생한다. 내가 그렸던 꿈의 새는 여행을 떠나 새 친구를 찾았다. 가장 이상하고 신기한 방법으로 답장이 왔다. 어느 날 쉬는 시간이 끝나서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나는 책갈피 사이에 꽂힌 종이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종이는 우리가 가끔 수업 시간에 메모를 보낼 때 접던 모양으로 접혀 있었다. 누가 보냈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이제까지 어떤 친구와도 이런 장난을 해보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학교에서 유행하는 장난에 끼어보라는 권유겠거니 했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서 종이 쪽지를 읽지도 않고 무심히 책 앞쪽에 꽂아두었다. 그러다가 수업 중에 다시 그 쪽지가 손에 잡혔다. 쪽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생각 없이 펼쳐보니 거기에 몇 줄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슬쩍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한 문장에 나는 얼어붙었다. 놀란 마음으로 다시 읽는 동안 심장이 전율하며 운명 앞에 움츠러들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삭스다. 나는 이 구절을 읽고 여러
여러 번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것은 데미안에게서 온 답이었다.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그 새 그림을 몰랐다. 아까 앞 아까가 아니지 앞 챕터까지는 또 방탕화가 되어서 막 술 마시고 약간 아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할 정도로 이제 커버린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학교 쉬는 시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화자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나 싶었거든요. 근데 데미안한테서 답장이 왔다 그러고 우리 둘만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화자가 그대로가 맞나 봐. 시점만 과거로 돌아온 걸까? 그치만 그냥 성인이 아니었던 걸까? 새 그림을 보낸 건 최근이 맞는데. 그가 내 그림을 받고 뜻을 이해해서 내게 알려준 것이다. 그런 걸 수도 있나 봐요. 근데 그러면 대체 화자는 얼마나 어릴 때부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핀 걸까?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맞아떨어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괴롭힌 것인데 대체 아브락사스가 뭐지?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는 여름이었다. 전혀 집중하지 못,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전혀 집중하지 못한 채 수업이 끝났다. 다음은 오전의 마지막 수업이었다. 수업은 젊은 보조교사 담당이었는데 대학을 각 졸업한 사람으로 매우 젊고 괜히 잘난 척을 하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요즘 같으면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올 텐데. 우리는 폴렌 선생님의 지도로 헤로도토스의 작품을 읽었다. 이 감독 수업은 내가 흥미있어 하는 과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날만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책을 펼쳐놓은 채 선생님의 진도를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의 뒤를 쫓았다. 데미안이 예전 견진성사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얼마나 옳은 말인지 여러 번 느꼈다. 사람이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말이다. 내가 수업 중에 아주 강하게 내 생각에 집중하면 선생님들이 나를 내버려뒀다. 하지만 정신이 산만하거나 졸릴 때면 갑자기 선생님이 내 옆에 와서 앉았다.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내가 정말로 깊은 생각에 몰두해 있다면 안전했다. 나는 강한 시선으로 상대를 노려보는 실험도 했었는데 그것도 믿을 만했다. 데미안과 함께였던 시절에는 성공할 수 없었던 일인데 지금은 강한 시선과 깊은 생각만으로 매우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느꼈다. 지금도 나는 그런 방식으로 헤로도토스와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리치며 내 의식을 뚫고 들어왔다. 나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선생님은 내 곁에 바짝 붙어서 있었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부른 줄 알고 긴장했다가 나를 쳐다보고 있지도 않길래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때 다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아브락사스라고 말하고 있었다. 말의 첫마디는 듣지 못했지만
폴란 선생님은 설명을 계속하고 있었다. 우리는 고대의 종파들과 신비주의의 견해를 합리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고 단순하다고 판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고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매우 수준 높은 철학적이고 신비로운 진리탐구 활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지루한 마술이나 경박한 예술로 변해서 사기와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마술에는 본래는 심오한 배경과 고귀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서 예로 든 아브락사스가 그렇습니다. 이 이름을 고대 그리스인들이 마술 주문과 연관시켜서 오늘날까지도 특정 야만족들이 믿고 있는 어떤 악마의 이름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락사스는 훨씬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 이름을 신성과 악마성을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신적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베락서스는 악마의 이름인가? 약간 아베락서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로즈 머릿속에 생각난 이미지는 약간 닭 같은데 꼬리가 뱀인? 그런 거를 떠올랐거든요. 이게 원래의 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떠오르기로는 나중에 한번 찾아볼까? 원래 진짜 무슨 뜻인지? 작은 몸집의 젊은 학자는 섬세하면서도 힘있게 설명을 계속했다. 크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없었다. 그 이름이 다시 거론되지 않자 나도 나만의 생각으로 주의를 돌렸다. 신성과 악마성을 결합한다. 이 설명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우정을 나누던 최후의 시절에 데미안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숭배하는 신은 인위적으로 구분된 절반의 세계, 공적으로 허용된 밝은 세계만을 포용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온 세계를 숭배할 수 있어야 하니까 악마까지도 포용하는 새로운 신을 갖거나 신에게 예배하는 동시에 악마에게도 예배해야 한다고. 지금은 이 아브락사스가 신이자 악마인 바로 우리가 찾던 신이었다. 나는 한동안 매우 열심히 그 신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도서관을 다 뒤져도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내 본성은 이런 식의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탐구 방식에 맞지 않았다. 그건 손에 잡히고 느껴지는 작은 돌멩이 정도의 진리만 찾아낼 뿐이니까. 한때 그리도 몰두했던 베아트리체의 모습이 서서히 관점에서 멀어졌다. 아니, 서서히 뒤로 물러나서 지평선에 가까워지니까 그림자처럼 흐릿해지며 가라앉았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낫겠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 대신 고립을 자초해서 목류병자처럼 지내온 나의 내면에 새로운 것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삶에 대한 동경 혹은 사랑에 대한 동경이었다. 여전히 내 욕망은 충족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내 마음을 속이고 친구들처럼 소녀들에게 뭔가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충족감을 얻기란 더욱 불가능해졌다. 베아트리체는 멀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인공이 술과 멀리하고 다시 이런 밝은 세계로의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준 매개체가 된 것만으로도 베아트리체의 역할은 충분했다고 봐요. 오늘따라 피곤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코가 먹먹한 느낌이 나지?
듣기 좋아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나는 다시 생생한 꿈들을 꾸기 시작했다. 사실 나 밤보다 낮에 빠지는 몽상이 더 많았다. 상상들, 이미지들, 욕망들이 내 안에서 수시로 일며 나를 외부 세계로부터 떼어냈다. 나는 자연히 내 주변의 세계보다 내가 창조한 세계, 이미지들과 꿈들과 그림자들이 뒤섞인 세계에 더 실제적이고 생생하게 연결되었다. 그때 어떤 특정한 꿈, 항상 되풀이된 환상이 내게 점점 중요해졌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문장 속의 새가 황금빛으로 환하게 빛나며 대문 위에 있었다. 집에서 어머니가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내가 어머니를 안으려 하니 어머니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으로 변했다. 키가 훤칠하게 크고 힘이 셌는데 막스 데미안이나 내가 그린 초상과도 닮은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또 달랐다. 힘차 보이지만 정말로 여성스러운 여인이었다. 그 여인은 나를 끌어당겨 몸이 떨릴 정도로 진한 사랑의 포옹을 해주었다. 희열과 공포가 뒤섞여 느껴졌다. 그 포옹은 신에게 드리는 예배인 동시에 죄악이었다. 그 여인의 모습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 그러니까 어머니나 데미안과의 수많은 추억들이 연상되어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니까. 그녀와의 포옹은 경건한 숭배를 어겼지만 짜릿한 희열이 느껴졌다. 이 꿈에서 깰 때면 나는 엄청난 행복감에 떨거나 끔찍한 죄를 저지른 듯한 죽음의 공포와 양심의 가책에 떨었다. 아주 서서히 이 내면의 이미지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찾고 있는 신에 대한 외부적 단서로 연결되었다. 그것은 점점 일정하고 긴밀하게 결합되어서 나는 이 암시의 꿈에서 내가 아브락사스를 부르고 있음을 점차 감지했다. 쾌감과 공포, 남성과 여성의 혼합, 성스러움과 충격의 뒤섞임, 연약한 순결을 관통하는 깊은 죄악. 이것이 내 사랑과 꿈과 아브락사스의 이미지였다. 내게 사랑은 맨 처음 불안하게만 여겼던 짐승 같은 어두운 충동이 아니었다. 더 이상 베아트리체의 초상에 마음을 바쳤던 경건하고 정신적인 숭배도 아니었다. 사랑은 그 양쪽 다였다. 양쪽 모두이면서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천사인 동시에 악마였고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존재였고 인간적이면서도 동물적인 것이고 최고의 선이자 극한의 악이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숙명 같았다. 깊은 동정심을 품은 동시에 두려움에 떨었고 사랑은 언제나 내 머리 꼭대기에 실제로 존재하며 나를 수시로 덮쳐왔다. 이듬해 봄, 나는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진학을 해야 했다. 아직도 나는 어디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정하지 못했다. 나는 콧수염이 자라기 시작했고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 이제야 성인이 되었구나. 그런데도 여전히 뭘 해야 할지 몰랐고 특별한 목표도 없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대학 진학하는 시점인가? 성인이 되었고 진학하는 시점이면?
그런데도 여전히 뭘 해야 할지 몰랐고 특별한 목표도 없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내면의 소리, 꿈속의 이미지뿐이었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이 이끄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느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나는 매일 그것에 저항했다. 내가 미친 건 아닐까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걸까? 하지만 다른 생각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할 수 있었다. 조금만 집중하고 노력하면 플라톤을 읽어냈고 삼각함수 문제도 풀었고 화학식 분석도 이해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단 하나뿐이었다. 남들처럼 내면에 숨겨진 목표를 끄집어내서 확실히 내놓는 일. 남들은 자신이 교수나 판사, 의사나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명백히 말했고, 그러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며 지금 현실적인 장점이 있는지도 잘 알았다. 나는 몰랐다. 언젠가는 나도 뭔가가 되겠지만 내가 지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인지, 이후 몇 년 동안 찾고 또 찾아도 아무것도 못 되고 아무 목표도 못 이룰 수도 있다. 시간이 흘러서 목표를 이뤘는데 그것이 매우 사악하고 무서운 일이었다고 드러날 수도 있다. 나는 내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 했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나는 자주 내 꿈에 나타나는 거센 사랑의 형상을 노려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했다면 데미안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알 수 없었다. 단지 다미안과 나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알았다. 언제쯤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을까? 베아트리체와 몇 주, 몇 달간의 고요한 정적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 당시 나는 섬에 도착해서 평화를 발견한 건 줄 알았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어떤 상태나 마음에 들거나 어떤 꿈 때문에 희망을 얻기가 무섭게 그것들은 곧바로 퇴색하고 희미해졌다. 이런 상황을 한탄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나는 지금 충족되지 않는 갈망, 나를 완전히 미치광이로 몰고 가는 강렬한 기대감의 불꽃 속에 살고 있었다. 꿈속 여인의 모습을 너무도 생생하게 내 손을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녀를 저주했다. 나는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무릎을 꿇었고 경배했다. 그 여인을 애인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는 깊은 입맞춤을 아련하게 느끼기도 했다. 악마, 매춘부, 흡혈귀, 살인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녀는 나를 다정하게 그지없는 사랑의 꿈으로 유인하기도 했고 말할 수 없이 뻔뻔한 행위로 끌고 가기도 했다. 그녀에게는 지나치게 선한 것도 존귀한 것도 없었고 지나치게 악한 것도 비루한 것도 없었다. 그의 겨울 내내 나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의 폭풍우 속에서 지냈다. 고요함에 익숙해진 지 오래여서 새삼스레 고독이 나를 압박할 수는 없었다. 나는 데미안과 매와 나의 숙명이자 애인인 커다란 꿈의 이미지와 더불어 살았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버텨나갈 수 있었다. 그것들이 모두 광활한 세계를 향해 있었고 아브락사스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 꿈들 중에 단 하나도 내 생각의 한 조각마저도 내게 순응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불러들일 수 없었으며 내 마음대로 색칠할 수 없었다. 그것들이 나를 찾아와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지배했다. 나는 그것들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였다. 그러나 나는 늘 외부 세계를 향해서는 굳건했다. 나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친구들까지 이것을 느끼고 은근히 존경의 눈길을 보내서 나를 미소짓게 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었다. 그저 그럴 생각이 없었다. 음. 혹시 자고 와서 목소리가 잠긴 건가? 좀 읽다 보면 풀릴라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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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도 친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생각에 몰두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니 약간 데미안을 닮아가네요. 나는 언제나 나 자신만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번이라도 진짜로 살아보고 싶었다. 세상에 내 안에 뭔가를 꺼내 보이고 세상과 진짜 얽혀서 다퉈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저녁의 거리를 산책하다가 여러 번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끝내 한밤중까지 헤매고 다닐 때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나만의 애인과 마주치겠지. 다음 골목 모퉁이에서는 만날 수 있겠지. 다음 창문에서 그녀가 나를 부르겠지. 하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때론 참을 수 없는 고통이어서 나는 자살 충동을 느낄 때도 있었다. 피난처는 예상치 못한 것에서 우연히 왔다. 하지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뭔가를 간절히 원해서 발견한 것이라면 그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필사적인 소원이 필연적으로 그곳으로 이끈 것이다. 뭔가를 간절히 원한 거라면 단순히 바라는 거에서 그친 게 아니라 뭔가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마저도 필연으로 느껴질 테니 나는 시내를 걷다가 두세 번쯤 조그만 교회에서 울려나오는 오르간 소리를 들었다.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그런데 또다시 그 앞을 지나가다가 오르간 소리를 들었다. 바흐의 곡이 연주되고 있었다. 교회 문은 잠겨 있었다. 골목에 행인이 거의 없어서 나는 외투 깃을 올리고 교회 옆 길가의 바위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골목에 행인이 거의 없어서 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좋은 오리간을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고 연주는 신비하고 독특했다. 높은 수준의 개성적인 의지와 인내를 표현하는 훌륭한 기도처럼 울려 퍼지는 대가의 솜씨였다. 오래간 연주자는 이 음악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서 마치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처럼 이 보물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두드리고 노력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나는 연주의 기교는 잘 몰랐지만 영혼의 진실한 표현은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쉽게 이해했고 음악을 내면으로 아주 분명하게 느꼈다. 바흐 다음에 공명을 모르는 현대 음악이 연주되었다. 레거인 듯했다. 교회는 완전히 어둠에 덮였고 옆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 전부였다. 나는 연주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연주자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려고 교회 앞을 서성였다. 그는 젊었지만 적어도 나보다는 나이가 들어버렸고 다부진 체구에 통통했다. 그는 마치 기분이 나쁜 사람처럼 성급한 발걸음으로 힘차게 그곳을 떠났다. 분명 그녀라는 주인공이 바라마지 않던 이상형을 만났을까 했는데 그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 남자인가 보네요. 그 이후 나는 때때로 저녁 무렵에 그 교회 앞에 앉아 있거나 주변을 배회했다. 한 번은 문이 열려 있길래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간 연주자가 위층에서 가물거리는 가스등 밑에서 연주하는 것을 추위에 떨며 반 시간 동안이나 행복하게 들었다. 그의 연주에서 그의 이야기만 들렸던 것은 아니다. 연주되는 모든 음들이 서로 인연이 닿아 있고 남모르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곡이 종교적이고 헌신적이고 경건했지만 일요일마다 교회에 오는 신자나 목사들처럼 경건한 것이 아니라 중세 순례자나 턱발 쓱는처럼 경건했고 모든 종파를 넘어서 존재하는 세계 감정을 향한 물불 가리지 않는 헌신처럼 경건했다. 바흐 이전의 고장들과 옛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곡이 자주 연주되었다. 그 곡들에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가 들렸는데 바로 음악가의 영혼 속에 담긴 것을 표현하고 있었다. 동경, 세상의 가장 내밀한 포착, 세계로부터 가장 난폭한 분리, 자신의 어두운 영혼에 타들어가는 듯한 심취, 헌신의 도취와 불가사의한 것을 향한 깊은 호기심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언젠가 그 오래간 연주자가 교회를 나갈 때 몰래 따라갔다. 그가 시내 변두리에서도 멀리 떨어진 작은 술집으로 들어가길래 나도 나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따라 들어갔다. 나는 비로소 이 술집에서 그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검정 펠트 모자를 쓴 채 와인 한 병을 앞에 놓고 조그만 홀의 구석 탁자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내가 상상하던 그대로였다. 못생겼고 다소 야성적이며 탐구적이고 굳은 표정에 집요하고 의지에 차 있어 보이지만 이 가장자리에는 아이 같은 부드러운 느낌이 남아 있었다. 남성적이고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모두 눈과 이마에 모여 있었고 안정감 없는 하관에는 부분적인 연약함과 섬세하고 불완전함이 깃든 얼굴이었는데 우유부단해 보이는 턱은 눈초리에 대한 이율배반인 양 소년처럼 느껴졌다. 특히 내 마음에 든 것은 궁지와 저기에 가득 찬 안갈색 눈동자였다. 나는 말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술집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다. 그가 나를 쫓아버리려는 듯이 노려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가 성이 나서 투덜거릴 때까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대체 왜 그래? 기분 나쁘게 사람을 노려보지?
내게 무슨 용건이라도 있는 거요? 아니요, 특별히 원하는 건 없습니다. 난 당신에 관해 이미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는 이 말을 찌푸렸다. 당신도 음악광이요? 음악에 미친다는 건 내가 보기엔 구역질 나는 짓이오. 나는 까딱도 하지 않았다. 종종 당신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저쪽 교회에서요. 나는 당신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게 뭔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듣지 마세요. 나는 교회에서 당신의 연주를 듣는 것으로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난 언제나 교회 문을 잠그는데. 얼마 전에 어머? 잠깐만요. 캣베롱님, 하원에 합류 감사합니다. 트위치 장르사님도 팔로우 감사합니다. 트위치 장르사라니 지금 시점에 잘 어울리는 닉네임이네요. 2번이나 올려서 알림이 2번 켜져 있는 줄 알았어. 2분이 팔로우해 주신 거였네. 타이밍이 엄청난걸? 어디까지 읽었더라? 하지만 난 언제나 교회 문을 잠그는데 얼마 전에 한번 잠그는 것을 잊으셔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들었습니다. 보통은 밖에 서서 돌거나 모퉁이 돌에 앉아서 들었답니다. 그랬소? 그럼 다음번엔 들어오시오. 그게 훨씬 따뜻하니까. 그저 문만 두드려요. 그러나 힘차게 두드려야 할 거요. 내가 연주하지 않을 때 말이요. 그런데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했소? 아주 젊은 분이군. 김나지은 학생이거나 대학생이겠지. 음악을 하시오. 여기서도 대학생이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그러면 김나지움이 학교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라는 말일지도? 아니요, 그저 듣는 걸 좋아합니다. 옛날에도 대학생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그랬거나 아니면 현대에 와서 번역되면서 달라진 걸 수도 있지만 김나지움은 김나지움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그러게요. 이때도 대학생이라고 표현을 했던 걸까? 하지만 오직 당신의 연주처럼 거침없는 음악. 듣고 있자면 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잡아 흔든다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음악만요. 제가 그런 음악을 즐겨 듣는 이유는 그것이 도덕과 무관해서일 겁니다. 온갖 것들이 다 도덕적이라서 그렇지 않은 걸 찾고 있거든요. 도덕성이라는 것에 항상 억눌렸달까요?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혹시 당신도 신인 동시에 악마인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러한 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는 널따란 모자를 조금 젖히고 이마로 내려온 검은 머리칼을 끌어올렸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식탁 너머로 내게 얼굴을 바짝 들이댔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지금 말한 그 신의 이름이 뭐요? 유감스럽지만 저는 그 신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이름만 압니다.
그 신은 아브락사스라고 불립니다. 그는 누군가가 우리의 대화를 엿듣기라도 한다는 듯이 조심스레 사방을 둘러보더니 내게 한층 더 바짝 다가앉으면서 속삭이듯이 말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당신 누구야? 저는 김나지움 학생입니다. 어디서 아브락사스를 알았지? 우연이요. 그는 테이블을 쳤다. 와인잔이 넘쳐 흘렀다. 우연이라니. 이와 헛소리 작작해. 아브락사스는 우연히 알게 되는 이름이 아니라고. 내가 좀 더 이야기해주지. 내가 아는 게 있으니까. 그는 말을 멈추고 의자를 다시 뒤로 밀었다. 내가 기대에 가득 찬 시선으로 바라보자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여기서 말고 다음에 이야기하지. 자, 이거나 드시오. 그는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더니 군밥 몇 개를 꺼내서는 내게 던져주었다. 나는 무척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말없이 그것을 집어먹었다. 그래. 그는 잠시 후 소곤거렸다. 그래,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게 됐지? 난 주저없이 이야기했다. 난 고독했고 방황했어요. 그때 옛 친구가 생각났는데 난 그가 나보다 훨씬 많이 안다고 믿었거든요.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세계로 나오려고 하는 새였습니다. 그걸 그에게 보냈지요. 제법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을 때쯤 뜻밖에도 종이족지 한 장이 제 손에 들어왔는데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우리는 밤을 까서 술안주로 먹었다. 한 잔 더 하겠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술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엄청 자주 마셨었으니 잘 마실 것 같은데 자제하려는 걸까? 와중에 지금 봤는데 햇배롱 씨 트위치 아이디가 KR 트위치 TV 립? 다들 트위치의 마지막을 추모하고 있구나. 한 분은 트위치 장례사고 한 분은 아이디가 트위치의 명복을 빌고 있어. 그는 다소 실망했다는 듯이 웃었다. 좋을 대로 해. 그 점은 나와 다르군. 난 여기 더 있을 테니 당신은 그만 가보시오. 다음번에 그의 연주를 듣고 함께 걷는데 그는 별로 말이 없었다. 그는 나를 옛날 골목에 낡고 웅장한 집으로 데려갔다. 위층으로 올라가니 크고 다소 어둡고 황량한 방에 피아노와 외에는 음악에 관련된 것이 전혀 없었고 커다란 책장과 책상 때문에 학구적인 분위기가 풍겼다. 나는 감탄했다. 책이 참 많군요. 일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가져왔지. 아버지 집이니까. 젊은이, 난 부모와 함께 사는데 그들에게 당신을 소개하진 않겠네. 내 친구는 이 집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하니까. 나는 소위 탈선한 자식이요. 아버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존경받는 이 시에서 좋은 꼽히는 목사이자 설교가라네. 쉽고 간단히 말하자면 나는 재능 있고 전도 유명한 후계자였는데 탈선하고 다시 정신이 돌아버렸다고들 하지. 신학생이었는데 국가시험 직전에 이 신성한 신학부를 뱅개쳤거든. 개인적으로야 여전히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 사람들이 어떤 신을 만들어냈는가가 최고의 관심사니까.
그건 그렇고 현재는 음악을 하고 있으니 곧 자그마한 오래간 연주가 자리를 얻을 것 같네. 그러면 나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거지. 나는 서가의 책을 대충 둘러보았다. 조그만 탁상 램프의 희미한 불빛으로 보이는 것이 안에서 책들은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의 표제를 달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컴컴한 속에서 벽 속의 방바닥에 엎드려 무언가 부스럭거리고 있었다. 얼마 후에 그가 나를 불렀다. 이리 오지. 이제 철학 시간을 조금 가지세. 그러니까 입은 닫고 엎드려 생각에 잠겨보자는 거야. 그는 성냥을 하나 켜서 벽난로 속에 종이와 나무에 불을 붙였다. 곧 불꽃이 높이 일었다. 그는 세심하게 불을 긁어 일으키기도 하고 장작을 집어넣기도 했다. 나는 그의 곁으로 가서 너덜너덜한 용단 위에 엎드렸다. 그는 물끄러미 불을 들여다보았고 나도 곧 불에 마음이 끌려 우리는 거의 1시간쯤이나 널름거리는 장작불 앞에 아무 말 없이 엎드려서는 불꽃이 훨훨 타오르고 바지직거리고 꺾이고 휘어지고 가물가물 흔들리다 경련하듯 파닥거리며 마침내는 조용히 사그라져서 밑바닥에서 부화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숱한 발명들은 멍청하기 짝이 없지만 불을 피우는 건 예외 같군. 그는 혼잣말로 한번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 말 외에 우리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시선을 집중해 나는 불을 들여다보았고 꿈과 정적 속에 잠겨들었으며 연기 속에서 어떤 자태를 제 속에서 무엇인가의 형상을 보았다. 갑자기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관소를 불 속에 던져놓자 조그맣고 가느다란 불꽃이 솟구쳐 올라왔는데 그 속에서 황금빛 매의 머리를 가진 새가 보였다. 사그라져가는 난로의 불 속에서 황금빛으로 자결하는 실 가닥들을 한데 모아 그물 모양으로 만들었다. 문자와 갖가지 형상과 얼굴, 짐승, 식물, 벌레, 뱀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문득 정신이 들어 옆을 보니 그는 턱을 개고 엎드려 정신없이 마치 꿈꾸는 것처럼 쟤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내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제 가야겠어요. 그래, 잘 가게. 또 만나지. 그는 꿈쩍도 않고 말했다. 어느새 램프의 불이 꺼져버려서 나는 간신히 컴컴한 방과 복도와 계단을 더듬거리며 그 일신연스러운 집을 나왔다. 램프의 불이 꺼져버려서 컴컴한 방과 복도와 계단? 흡사 얼마 전에 한 하피 플레이타임 3가 생각나는걸요. 거기도 어두운 건물과 복도와 계단이 나왔는데 입술이 뭔가 간지럽더라니. 고양이 털이 한 가닥도 아니고 제법 뭉탱이로 나왔어요. 고양이, 이거 볼래요? 고양이 털? 맞아, 자. 공기 중에 떠날려 다니다가 살짝 로즈 입술에 앉았나 봐요. 간질간질해서 만져보니 바로 털이 손에 들려 나왔어.
거리로 나온 나는 멈춰서서 그 낡은 집을 올려다보았다. 어떤 창에도 불이 켜있지 않았다. 조그만 노쇠 문패가 문 앞 가스등 불빛에 반짝였다. 기숙사로 돌아와 저녁을 먹은 후 피스토리오스 주임 목사. 기숙사로 돌아와 저녁을 먹은 후 내 조그만 방에 혼자 있게 되어서야 비로소 나는 아브락사스나 피스토리우스에 대해 들은 것이 없고 서로 열마디도 나누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그 방문이 무척 만족스러웠다. 그는 다음에 만날 땐 옛 오래간 음악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곡인 북수 파우데의 파사칼리아를 들려주기로 약속했다. 내가 미처 명확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은둔자의 음울한 방안 난로 앞에 함께 엎드려 있을 때 피스토리우스는 이미 첫 수업을 시작했다. 불꽃을 들여다본 일이 참 좋았다. 그 일은 내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성찰하지 않았던 나의 내면의 성향들을 강화하고 확인시켜 주었다. 점차 나의 성향들이 조금씩 내게 분명해졌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자연의 기이한 현상에 몰두하는 버릇이 있었다.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마법 같은 힘과 심오하게 헷갈리는 언어에 푹 빠지는 것이다. 옹이투성이의 기다란 나무뿌리, 돌 속에 혈관처럼 색색으로 층이 진 암백, 물 위에 뜬 기름 얼룩, 유리의 섬세한 균열. 온갖 것들이 마법 같은 힘으로 단번에 나를 사로잡았다. 특히 물과 불, 연기, 구름, 먼지, 무엇보다도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빙빙 맴도는 갖가지 빛깔 무늬가 좋았다. 피스토리우스를 방문하고 며칠 후부터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이후로 느껴지는 이 힘과 기쁨, 감정의 고향은 전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을 오랫동안 응시했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정말이지, 불을 응시한 것만으로도 놀라할 만큼 유쾌하고 만족스러웠다. 이 새로운 경험이 내가 본래의 인생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 발견했던 몇몇 경험들에 보태졌다. 어떤 형상들을 세밀히 관찰하는 것 말이다. 불합리하고 심하게 괴상한 자연현상에 몰두하면 나의 내면과 이 현상을 만들어낸 어떤 의지와 조화되는 존재라는 깨우침을 준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곧 내 기분이고 나의 창조물이라 여겨지면서 나와 자연의 존재가 경계가 흔들리고 녹아서 망막에 맺힌 현상이 바깥이 인상에서 왔는지 내면의 인상에서 비롯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창조적인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쉴 새 없이 세계의 창조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이보다 더 쉽고 간단하게 발견해내는 방법은 없다. 나와 자연에 적용하는 신은 나눌 수 없는 동일한 신이니까. 만일 세계가 분가되어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재건할 수 있다. 산과 강, 나무나 잎, 뿌리와 꽃, 그렇게 모든 자연물의 원형이 우리 속에 존재하며 영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영혼의 본질은 영원하고 정확히는 몰라도 대개 사랑의 힘과 창조의 힘으로 느껴진다. 몇 년 후 나는 아마 관철이 이미 증명되어 있음을 알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많은 이들이 침뱉은 담벼락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크게, 강력하게 흥미로운 일인지를 쓴 책이 있었다.
그는 벽의 축축한 얼룩 앞에서 마치 피스토리우스와 내가 불을 보며 느낀 것과 똑같이 느낀 것이다. 다음번에 만났을 때 오르간 연주자는 내게 설명했다. 우리는 개인을 너무 좁게 한정해버려 아주 개별적인 특징이나 보통 사람들과 판이하게 다른 것만의 개성이라고 생각하지. 우리의 육체가 어류나 훨씬 더 이전의 생명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진화적 계보를 지났듯 우리의 영혼도 인류의 영혼 속에 존재했던 온갖 것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지. 이제까지 존재했던 모든 신과 악마는 그리고가 아니라 그리스인에게 있었건 중국인에게 있었건 아프리카 줄두족에게 있었건 모든 잠재적 가능성으로서 소망으로서 대안으로서 우리 안에 남아있어. 만일 인류가 적당히 재능은 있지만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한 아이 한 명만 남기고 멸망해버리도 이 아이가 이전 인류의 진화 과정을 재발견할 거야. 신들과 악마들, 낙원들, 계율과 금기, 구약과 신약 등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재현해낼 거야. 만약 그렇다면 그때 개인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 있죠?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까? 잠깐! 피스토리오스는 성급히 소리쳤다. 내면의 세계를 지니고만 있는 것과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달라. 광인이 플라톤을 연상시키는 사상을 창조해낼 수도 있고 헤르누트파 학교에 다니는 독실한 어린 학생이 그노시스파나 조로아스터파에 나타난 깊은 신화적인 연관을 독창적으로 생각해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반대로 나무나 돌, 기껏해야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네. 그러나 이 인식이 최초의 불꽃이 최초로 번뜩이는 순간 그는 곧바로 인간이 되지. 자네도 저기 거리를 걷는 모든 두 발 달린 족속들을 단지 직립보행을 하고 자식을 10달간 뱃속에 넣고 다니는 것만으로 인간으로 생각하진 않겠지. 얼마나 많은 이가 물고기나 양, 벌레나 거머리에 불과한지, 개미나 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지. 물론 그들 각자가 인간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는 있지만 스스로 예감하거나 부분적일지언정 자각해야만 그 가능성이 비로소 자기 것이 될 거네. 우리의 대화는 이런 식이었다. 내게 완전히 새롭거나 놀라운 내용은 드물었다. 그런데도 모든 대화가 심지어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까지도 내 안에 같은 지점을 부드럽게 그러나 끈질기게 망치질해 댔다. 모든 대화가 나의 형성을 도왔다. 내가 허물을 벗고 껍질을 깨트리게 도와서 매번 나는 머리를 조금씩 더 높고 자유롭게 치켜들었고 마침내 내 황금빛 새가 아름다운 머리를 산산이 부수어진 세계의 껍질 밖으로 내밀었다. 우리는 자주 서로의 꿈 이야기를 했다. 피스토리오스는 꿈을 해석할 줄 알았다.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떠오른다. 내가 꿈속에서 살았는데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크게 도약해서 대기를 가르고 내던져진 것이다. 나는 비상의 감각에 매우 들떴다가 걱정될 만큼 점점 더 높이 치솟아 갈수록 무기력해지자 공포가 밀려왔다. 그 순간 상승과 낙하가 호흡의 들숨과 날숨으로 조절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살았다 싶었다. 피스토리오스는 그 꿈을 이렇게 해석했다. 자네를 날 수 있게 한 비약이란 인간의 위대한 특전이네. 모두가 가지고 있지. 힘의 근원이 느껴지는 감정이야. 하지만 곧 불안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날기를 포기하고
법의 규정에 따라 걷는 편을 택한다네. 하지만 자네는 그렇지 않았어. 유능한 청년답게 계속 날고 있지. 그러니 생각해봐. 자네는 점점 더 잘 날게 되는 데다가 자네를 계속 휩쓰는 커다랗고 알 수 없는 보편적인 힘에 섬세하고 가냘픈 자신의 힘이 더해진 것을 느낄 거야. 하나의 기관, 하나의 방향키처럼 말이지.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그런 일이 없다면 무기력하게 공중에 내던져진 것과 다를 바가 없지. 미친 사람처럼 말이야. 하늘을 나는 자들은 땅만 걸어다니는 사람보다야 깊은 예감을 받겠지만 어떤 열쇠나 방향키도 없기 때문에 끝없는 신년으로 추락하네. 그런데 싱클레어, 자넨 그걸 제대로 해내고 있어. 어째서 그걸 아직도 전혀 모를까? 자넨 어떤 새 기관, 호흡을 조절해주는 새로운 기관을 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 자네는 이제 자네의 영혼이 근원에 있어서는 얼마나 개인적이지 않은 것인지 깨달았겠지. 왜냐하면 자네의 영혼이 스스로 힘으로 조절기를 고안해낸 게 아니니까. 전혀 새로운 게 아니야. 빌려온 것이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하던 거야. 그것은 물고기의 평행기간, 즉 불해야. 불해가 폐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호흡의 불해를 이용하는 덜 진화된 희귀한 물고기 종류가 오늘날에도 있다네. 그는 심지어 동물학 책 한 권을 가져와서 진화의 흔적이 담긴 물고기의 이름과 그림까지 보여주었다. 나는 특이한 전율과 함께 나의 내면의 진화 초기 단계의 기능이 생동하고 있음을 느꼈다. 애매하게 한 쳤다가 끊겼는데 더 일자니 11시가 넘어가 버릴 것 같고 로즈는 내일도 출근해야 되고 오늘 일정이 없던 방송이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얘기 좀 하다가 갈까요? 그러게요. 이제 슬슬 목은 약간 풀린 것 같은데 아쉽네요. 코 막히는 느낌은 많이 사라졌는데 시간이 문제야. 르아인 씨, 언제 왔어요? 언제 와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고마웠어요. 채팅도 띄워줘. 그러게, 이렇게 하니까 왜 치즈직 채팅이 안 보이지? 됐다. 우리의 우주담비 르아인 씨입니다. 지난번에 로즈와 같이 합방도 했고 아마 보고 계시는 대다수가 아실 우리의 귀여운 우주담비 씨. 치즈직에서도 방송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팔로우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지금 채팅 친 세 분이 전부 스트리머시구나. 우리 비연 씨, 여비연 씨는 목소리가 멋진 흰색 도포를 입은 도사님이고요. 미유루 씨는 장발이 찰랑거리는 종종 총게임을 하고 계시는 스트리머 씨입니다.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 다들 흰색이네.
애시라니 어떤 부분에서 애신 거죠? 음, 무릎에서 고양이가 자다가 움직이니까 꼬순내나 갑자기 홍보를 당했다. 그럴 때도 있는 거지. 그러고 보니 지난번 비연 씨 노래 부른 거 제 방 돌려봐야 되는데 아직 못 봤어. 무려 애교송을 부르셨다고요? 음, 잠깐만요라니 이미 말했어. 우리 비연 씨 아마 최근 제 방 가면은 노래 방송이 있을 건데 애교도 있답니다. 팬 서비스도 불렀어요? 얼마 전에 100일 기념 방송을 하셨거든요. 설마 로즈가 얘기했다고 영상 내릴 건 아니죠? 내리면은 도깨비들이 못 볼 텐데. 나중에 방송 끝나고 언니랑 같이 영상 볼까, 고양이? 고양이 졸린지 로즈가 발 붙잡고 이렇게 휘적휘적해도 무력하게 그냥 잡혀있어. 도망칠래요. 지금 도망쳐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 말했으니 포기하고 순응하도록 하세요. 고양이 내려갈 거야? 이왕이면 트위치 마지막이니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기도 했는데 급하게 준비하기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걸 아는 게 없어서. 순간 채식 화면을 봤다가 아직도 팔로우 했습니다가 떠 있어서 깜짝 놀랐어. 저거 계속 떠 있었던 걸까? 그래도 마지막인데 혹시 레이드 같은 거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으려나? 당장 끝낼 건 아니지만 이따가 레이드 하고 싶은데 로즈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분이 할 만한 분이 방송 중인 분이 계실라나 모르겠네. 한번 트위치 볼까요? 어디 보자. 천사님이 방송 중이시구나. 나중에 오늘 끝나기 전에 레이드 한번 해볼까요? 트위치에서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기 세라핌님이라고 로즈가 아직 뭐 방송에서 이렇게 같이 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알고 지내는 천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나중에 우리 저기로 가자. 궁금하신 분들은 트위치로 오시면 나중에 같이 탑승할 수 있어요. 음악 소리가 조금 큰 것 같은데? 당장 갈 건 아니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조금 더 얘기하다가 11시쯤에 가봅시다.
자, 루즈, 마스코즈 캐릭터 무료 버전이지만 커스터마이징 했던 거 보여줄까요? 제대로 키는 거는 다음이더라도 지금 보여줄 순 있을 테니까. 아직 적용하는 법은 몰라서 화면 캡처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캡처를 약간 아래로 내려서 채팅창은 뜨게 해야지. 잠시만요. 루즈 조정 중. 채팅창을 약간 여기 올려놓고 이렇게 있는 것들로 한 거지만 이렇게 만들어 봤답니다. 화려해요? 자, 로즈 화려한 거 좋아해요. 나중에 로즈 모델 나오면은 지금 집토 캐릭터는 SD라 잘 티가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답니다. 약간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있어요. 머리에 쓰는 베일 파츠도 있고 베일도 있으면 하고 싶었는데 여기는 그런 파츠까지는 없더라고요. 무료 버전이라 그런가? 약간 작게 보여주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식 데뷔하시면 꼭 보고 싶어요. 정식 데뷔하면 꼭 보러 와주세요. 아마 루즈 정식 데뷔하고 싶은 날짜가 있어서 하게 되면은 그 날짜에 하게 될 것 같은데 약간 날짜 여유가 있어서 조금 일찍 하고 싶은 조바심도 들지만 그때까지는 이런 집토 캐릭터나 아니면 이런 무령 캐릭터 약간 활용해서 하다가 정식 데뷔 날에 이렇게 멋지게 화면이랑 이런 걸 이렇게 준비해서 짠 하고 오고 싶어요. 무조건 시간 내서 보러 갈게요. 고마워요. 나중에 잊지 말고 꼭 와줘야 돼요. 모처럼 틀었으니 잠깐 이걸로 얘기하다 할까요? 이거 배경 같은 것도 있던데. 아이고, 요거 말고. 요 배경 어때요? 응? 루즈 하원에 있는 유정이니까 말이죠. 약간 숲 같은 느낌으로 골라봤는데 잘 어울리세요. 고마워요. 비현 씨도 예전에 이거 썼었다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네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보여줄래요? 눈 내리는 숲이 신비로운 분위기랑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신비로운 느낌이 난다니 성공인걸? 약간 다시 크게 볼까? 얍. 이 정도 크기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은 몸은 안 움직이니까 말이죠. 로즈 눈이 보라색이랑 녹색이 섞인 색이라서 그런 눈색이 있으려나 하고 했는데
다행히 색깔을 조정하니까 이런 색이 나오는 눈 파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유료 파츠도 있으면은 비슷하게 구현해 보고 싶은 욕심이 약간 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지금 시점에선 이어커프까지는 구현을 못했지만 여기 귀걸이라던가 꽃 모양으로 튜베로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꽃 모양으로 이렇게 해보기도 했고 머리도 최대한 비슷한 걸로 골랐으니까요. 그리고 안경도 이렇게 썼고 원래 오늘 이거 틀어놓고 책 읽을까 하다가 새술은 새부대에 담궈야지. 치즈즈기에서 요거 제대로 쓰는 거 처음 하고 싶어서 약간 아껴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맛보기. 윙카 같은 건 안 돼서 아깝다. 살짝 이렇게 감기네, 살짝. 이런 리깅 같은 면에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무료 버전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입도 벌려져요. 아, 어젠가 이거 설정하면서 신기해서 혼자 이렇게 틀어놓고 막 담하늘 씨 저랑 친한 스트리머 분께 사진 보내서 나 이러고 놀고 있다 이러고 보여주고 담하늘 씨 언제 왔어요? 어서 오세요. 저기는 우리 지템 담하늘 씨라고 닉스 신의 조각 스트리머입니다. 어서 와요. 루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어서 와요. 들으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로즈 오늘 책 읽었으니까 들으면서 하기에 괜찮은 방송이었다고 생각해요. 로즈 이렇게 보니까 되게 가만히 있질 않는구나. 그치만 가만히 있으면 나프리들이 보기 심심할 테니까 오히려 좋을지도? 지금은 리깅에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인 거니까 나중에 제대로 로즈 고유 모델 들고 오면은 조금 더 많이 움직일지도? 맛보기인데 너무 오래 보여주나? 50분까지만 이거 켜놓고 끌까? 오늘 책 읽는 동안 계속 무릎에 고양이가 앉아 있었는데 지금 옆으로 내려가서 조랭이 떡이 되어 있어요. 따끈따끈이 사라져서 아쉬워. 쪼랭이. 로즈네 고양이 두 마리인데 하나는 이제 로즈랑 같이 살고 있는 로즈네 아버지 쪽에 자주 붙어 있고 하나는 로즈한테 붙어 있거든요. 한 명당 한 마리씩 이렇게 집사간택해서
로즈 옆에 있는 아이는 대체로 조용히 그냥 옆에 붙어 있고, 안아주지 않으면은 한 번씩 애용애용하고, 대체로 로즈 방송할 때 마이크에 목소리가 들어가는 건 다른 쪽에, 아버지를 좋아하는 쪽의 고양이입니다. 그쪽이 애가 조금 더 어려서 그런가? 말이 되게 많아요. 애용애용해. 어리광령이네요. 자, 로즈랑 잘 때도 맨날 붙어서 같이 자. 로즈 가슴팍에 올라와서 빵 구우면서 자. 나프리들한테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싶은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로즈까지 같이 찍히게 돼버리니까. 아쉽지만 그건 보여줄 수 없어. 50분이다. 이제 맛보기는 종료. 종료. 다음 CC 방송에는 이거 켜놓고 할 테니까요. 다음 방송에 오면 마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아직 로즈 치즈직 팔로 안 해놓은 트위치에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치즈직도 팔로 해줘야겠죠? 아니면은 자동 연동 그거 신청해놔야겠죠? 본방사수는 미덕이지. 맞아요. 같이 이렇게 와서 로즈랑 같이 얘기만 해줘도 얼마나 힘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주 와주는 우리 고정 나프리들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로즈 아무도 없이 혼자 얘기해야 했다면 너무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같이 얘기해주는 나프리가 있어서 로즈는 즐겁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말했더니 뭔가 조금 더워졌어. 우리 슬슬 인사하고 레이드 가볼까요? 로즈의 처음이자 마지막 레이드. 시원한 물. 오늘도 방송하면서 물 거의 끓인 물 항상 옆에 놔두거든요. 2리터 정도 먹었어요. 끝나고 시원한 물도 한 잔 마셔야겠어. 어디 보자. 레이드가 항상 거의 하루에 2리터 정도는 최소한 마시는 것 같아요. 레이드를 트위치 화면에서 해야 되나? 어디 보자. 그러면 우리 이제 로즈와 함께하는 하원은 슬슬 정리하고 오늘 방송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우리 와준 나프리들도 비안씨와 르아인씨, 미이루씨, 밤하늘씨 그리고 트위치에서 팔로우해줬던 두 분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수. 천사님의 방송으로 한번 레이드를 가봅시다. 로즈의 첫 레이드.